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에 대응하는 군사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민 제르식 탄도를 단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할 계획이다. 중국이나 일본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이들 미사일로 한 방을 날린다는 목표에서다. 또 지상 발사 미사일과 참수 부대가 독침 전력으로 꼽힌다. 육군이 주변국 견제에 기여할 둘뿐인 전력이다.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 현무-2C와 1500km 순항미사일 현무-3C를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탄도 무게를 2톤으로 키운 현무-4와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순항미사일 현무-3D를 개발 중이다. 현무-2C와 곧 실전 배치될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이지만 이는 주변국들의 의식과 미국과 협약으로 명목상 800km라 표하지만 실질적인 사거리는 약 1000km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꼼수를 써 우리 군은 항상 고각도로 실험 발사를 하기에 실질적인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밖에 죠. 하지만 이 미사일 사거리도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는 게 우리 군은 곧 SLBM 기술을 개발 완료합니다. SLBM이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기술로 우리나라의 3000톤급 잠수함에 약 6에서 9발 정도가 탑재될 예정으로 이렇게 된다면 1000km 이상의 거리가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그 국가의 근접 해안으로 은밀하게 잠수함으로 침투를 하고 사거리가 들어왔을 때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고 다시 깊은 바다로 자망하여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이 기술이 개발되어 실전 배치가 된다면 중국이나 일본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현무-3 순항 미사일은 약 1500에서 1800km 사거리로 일본의 도쿄부터 대부분의 주요 도시를 타격할 수 있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 국가로 일본은 절대 보유할 수 없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는 거죠. 또한 육군의 전력은 세계 3위로 평받을 정도로 성능은 뒷전이고 물량만 찍어내는 중국과 차원이 다른 수준을 보유했죠. 미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3세대 전차를 1000대 이상 보유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정도가 있죠. 공군 역시 1차, 2차 사업으로 총 60대의 F-35 전투기가 도입될 예정이며 3차 사업으로 추가 20대를 들여올 예정이며 해군 역시 한국형 이지스함인 6500톤급 6척을 추가 건조하며 이와 별개로 미국의 로키트 마틴사의 이지스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 3척 추가 도입을 한다면 기존의 3척에 플러스 9척이 추가 건조되는 거죠. 또 3만 톤급 항공모함도 건조될 예정이니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31일 미사일의 풀업 기동 하강했다. 다시 상승하면서 방어망을 피하는 미사일 기동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오래전 국방과학연구소 ADD에서 개발했다. 우수한 정밀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참수부대는 육군특전사령부의 특수임무여단 특임여단을 말한다. 유사시 적지휘부, 핵시설, 미사일 기지, 대량 살상 무기 WMD 관련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2017년 12월 만들어졌다. 당초 북한에 대한 대량 응징 보복 KMPR 전력이었지만 이젠 주변국을 포함한 대상을 노리는 압도적 대응으로 바뀌었다. 육군 관계자는 북한을 의식해 특임여단의 전력이 약해지거나 장비를 다른 부대가 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다며 특임여단은 장거리 침투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도 국방 예산안에 북한과 별도로 주변국에 맞서는 전력을 확보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자주국방의 개념이 북한에서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로 넓어진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군사력을 키워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팽창 정책을 고 있고 일본도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들 나라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적국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사시 주변 강대국들의 핵심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독침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미사일 전력으로 이들 국가의 수도나 지휘부 등 핵심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독침 전략의 중심에는 우리 군이 보유한 엄청난 미사일 전력이 있습니다. 2010년 한국은 사정거리 1500km인 현무-3C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여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1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네 번째로 이를 개발한 나라가 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순항 미사일 전세계 TOP5 등등 미사일 강국이 되었습니다. 사정거리 1500km인 현무 3지로 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거리포 전력의 70%를 파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불과 하루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무 3지의 사정거리에는 일본 전역과 중국의 베이징 등 중국 동부 주요 지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현무 3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토마호크형 순항 미사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군의 새로운 군사 전략인 충격과 공포 교리의 핵심 수단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수백 발을 일시에 발사해 수분 만에 핵폭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여 적국을 일시에 원시시대 수준의 암흑으로 만드는 개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형 토마호크라 불리는 현무 3가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500km 떨어진 목표물에 대한 미국 토마호크 정확도가 오차범위 6m이지만 현무 3은 오차범위 1에서 2m로 명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1500km 현무 3에 그치지 않고 탄두 무게를 2톤으로 키운 현무 4와 사거리를 3000km로 늘린 현무 3D를 개발 중입니다. 사거리 3000km 현무 3D 미사일이 개발되면 일본 전역과 중국 대륙 대부분이 사거리에 들어오는데 탄두 무게 2톤을 실을 수 있는 현무 4가 더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무 4 미사일은 마하 10가량의 속도로 지상에 낙하하여 2에서 3배의 파괴력과 지하 관통력을 가질 것이어서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의 전략 무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하 0.9의 속도에 탄두 중량 450kg인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실상 전술 핵무기급 성능을 갖는다고 평가하는데 현무사는 토마호크보다 탄두 중량이 4배의 마하 10의 속도여서 15배의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수십 미터 깊이의 북한 핵미사일 기지와 전쟁 지휘부까지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지닙니다. 그 소식통은 사거리 800km 탄도 중량 2톤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3000km 순항 미사일 개발이 이미 끝났고 시험 발사 중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핵잠수함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무 3은 지상의 이동식 발사 차량뿐 아니라 세종대왕함 등 이지함, 3000급 중잠수함 등에서도 발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 3나 지금 새로 개발되는 강력한 미사일을 핵잠수함에 달 수 있다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핵잠수함은 핵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 보급이 필요 없 기존의 디젤 엔진 잠수함처럼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적국에 가까운 바닷속에서 대기하다 유사시 명령을 받으면 언제든 미사일로 목표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핵잠수함은 속도도 2배가량 빠르고 크기도 크기 때문에 미사일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에 현무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가공할 만한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침 전략을 가진 한국을 그 어느 나라도 절대 쉽게 볼 수 없습니다.